안녕하세요. 지식씨앗입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1일 제100 7주년 3.1절입니다. 벌이마다 태극기가 물결치고 모두가 그날의 함성을 기억하며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립니다. 하지만 화려한 기념식의 조명이 꺼진 뒤 그분들이 목숨 바쳐 지켜낸 이 땅 위에 남겨진 독립운동가의 자손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제가 심어드릴 지식의 씨앗은 조금 시리고도 묵직합니다. 친일파 후손은 3대가 흥하고 독립파 후손은 3대가 망한다는 우리 사회의 잔인한 격언이 2026년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인지 그들의 근원과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현재 가치로 1,000억 원이 넘는 전 재산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그 재산을 모두 팔아 만주 벌판으로 떠나 이름 없는 병사로 살다가 굶어 죽거나 고문을 당해 죽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복 7년 전 이 미친 것 같은 선택을 실제로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의 육형제는 당시 종로 일대의 땅을 모두 처분해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위대한 희생 뒤에 남겨진 후손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독립운동가 후손이라는 이름표는 영광의 훈장일까요? 아니면 가난의 굴레일까요? 2026년 현재 독립운동가 후손의 70% 이상이 월소득 2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이라는 충격적인 통계가 우리를 맞이합니다. 반면 친일의 대가로 쌓아올린 부를 대물림하며 사회의 상층구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 왜 그들의 자식들은 폐지를 줍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오늘 지식씨앗이 가장 낮은 곳에서 치열하게 버티고 있는 영웅들의 근황을 전해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무심코 흔들던 태극기의 무게가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최근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한 젊은 선수의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 합니다. 바로 유도 국가대표 허미미 선수입니다. 일본에서 나고 자란 그녀가 왜 일본 국가대표 제의를 거절하고 한국행 택시를 탔을까요? 그녀는 구한말 항일 의병장이었던 허석 선생의 5대 손입니다. 허석 선생은 일제의 침략에 맞서 싸우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고 집안의 가세는 기울 대로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독립의 기계만큼은 혈관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허미미 선수의 아버지는 딸에게 너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다. 한국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유언과도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하죠. 하지만 허미미 선수처럼 자신의 뿌리를 찾고 빛을 보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대다수의 후손은 조부모가 독립운동을 위해 집을 떠난 순간부터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자녀들은 범죄자의 자식으로 낙인 찍혀 숨어 지내야 했고 생계를 위해 막노동과 소작농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를 결핍의 대물림이라고 부릅니다. 조상이 나라를 위해 바친 시간은 후손들에게는 교육의 공백이 되었고 그 공백은 사회적 지위의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허미미 선수의 금빛 발차기가 아름다운 이유는 그 가난과 소외의 세월을 뚫고 피어난 긍지의 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모순은 여기서 발생합니다. 일제강점기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자귀를 받고 토지를 하사받은 친일파들의 후손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그들은 그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해방 이후에도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법조계, 의료계, 정계의 핵심 요직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어떠했습니까? 광복 후에도 그들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미 군정과 이승만 정부를 거치며 빨갱이로 몰리거나 친일파들이 장악한 경찰 조직에 의해 또다시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조상이 감옥에 있을 때 친일파 자손들은 유학을 갔고 조상이 총을 들었을 때 그들은 펜을 들어 땅 문서를 챙겼습니다. 2026년 현재까지도 친일파 후손들이 조상의 땅을 되찾겠다며 제기하는 소송은 끊이지 않습니다. 반면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조상의 활동을 입증할 의미 한 장을 찾지 못해 국가유공자 등록조차 못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의의 붕괴에 관한 문제입니다. 잘못을 저지르면 잘 먹고 잘 살고 정의를 지키면 고통받는다는 무의식적인 학습 효과가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반을 뿌리째 흔들고 있는 것이죠.
최근 한 시민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독립운동가 후손 중 상당수가 보증금 500만 원 이하의 지하방이나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훈 급여금은 월 100-200만 원 수준인데 이마저도 선자녀대에 이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의 후손인 고려인이나 중국 동포 후손들의 상황은 더 처참합니다. 그들은 조국에 돌아와서도 이방인 취급을 받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전합니다. 할아버지가 지켜낸 나라에 왔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쫓겨나야 하나요? 라는 어느 고려인 후손의 눈물. 섞인 질문은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겪는 복합적 트라우마에 주목합니다. 조부모의 부재로 인한 애착결핍, 대물림된 빈곤,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가 나를 기억해주지 않는다는 배신감이 그들의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명절에 나오는 쌀 한 포대가 아니라 그들의 조상이 했던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사회가 온몸으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가수 션과 같은 연예인들이 주도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집짓기 캠페인이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펀딩을 통해 후손들을 돕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지식씨앗이 보는 보훈의 핵심은 연결입니다. 과거의 희생과 현재의 풍요를 연결하는 고리가 바로 후손들에 대한 대우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돕는 것은 단순한 자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리는 자유에 대한 정당한 임배료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2026년의 독립운동은 총칼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잊힌 후손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들이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사회적 사다리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할아버지가 우리를 지켰으니 이제 우리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약속이 지켜질 때 비로소 3.1 운동의 정신은 완성됩니다. 오늘 우리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겪고 있는 시린 현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107년 전 그날로 돌아간다면 내 자식들이 3대째 고생할 것을 알면서도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설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예 라고 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잊힌 영웅들의 후손이 있진 않나요? 혹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의 댓글이 잊힌 영웅들의 가족에게는 세상을 버틸 수 있는 거대한 용기가 됩니다. 이 뜨겁고도 중요한 지식의 여정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독립의 근지가 단단히 뿌리내릴 때까지 저 지식씨앗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잊게 한 그들의 이름을 한 번만 더 기억해주세요. 감사합니다.